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붙어칠성 김한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오리올 과정 확인 문제 7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한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그럼 매수인들은 등기했으니까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했습니다.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을이 채무불이행이면 갑은 해지할 수 있는데 돈을 안 주는 건 이행지체죠. 그럼 지체는 원칙 채고를 해야 됩니다. 채고해야 되죠? 자,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갑은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별도의 채고해야 되죠? 채고 없이 틀렸습니다. 채고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니은.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는 나가리예요. 엑스토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맞았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나가리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 갑에게 복귀됩니다.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맞았어요. 이게 말소 등기 없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갑에게 복귀됩니다.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자, 을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제3자병한테 매도했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중요하죠.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했다면 그럼 제3자병, 병이 해지 후 3자로 부호됩니까? 그럼 자, 위쪽 상단 여백 보세요. 상단 여백에 해지 후 3자로 부호되려면 우리 판례는 등기를 해야 보호됩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에 오세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따라서 채권의 이의관계 맺으면 등기할 수 없어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등기해야 보호됩니다. 해삼 등기에 오세요. 다시 디귿 보세요. 을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병에게 등기를 해줬죠.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이제 해지했습니다. 해지 전에 병은 등기를 해서 해지의 3자로 부호되는 겁니다. 그럼 병은 매매에서 소유권 등기한 자죠. 따라서 소유권이 보호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병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 틀렸죠. 해지의 3자로 보호되니까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맞았죠? 565조 해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니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행 착수한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것까지 유하는 건 아니죠.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매도인 답은 지금 보겠습니다. 권리하자를 볼 텐데 권리하자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됐다. 실행, 경매 행사됐다. 다음 소량부족 일부 문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제한물권 제한이 있습니다. 이 5개였는데 매도인 담보 책임은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특이하게도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걸 있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 나왔죠. 그럼 사안이 제일 중대해서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악의도 가능한 게 오는 겁니다.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그다음 일감, 실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해만 얻었습니다. 악의도 가능하죠. 그래서
전해일감 실손해. 다시 전해일감 실손해. 이건 악의도 가능하죠. 그럼 이 노란색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일감 실손해 외우시고 나머지는 선의하면 끝납니다. 그럼 제일 밑에 4번, 5번은 노란색 없잖아요. 여기 무조건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해일감 실손해 외우세요. 그럼 3번입니다.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증과 관련해서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아까 전해일감 실손해 외웠죠? 작년에 출제위원이 아마 제 유튜브 강의를 본 것 같아요. 제 암기법 그대로 냈습니다. 기억,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죠? 그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니은, 권리 일부 나왔죠? 그 밑에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목적물의 설정 저당권 실행 나오면 아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해, 일감, 실손해 이걸로 끝났죠? 더 이상 없습니다. 리을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기억하세요.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4번 자 임차인 세 가지 권리 아주 중요하죠. 비용, 필요비, 유익비 상환은 모든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고 부속물 매수는 건물 임차인이죠. 토지 X. 아래 지상물이 땅 지자라 토지 임차인.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는 토지 임차인 X입니다. 그럼 빨강색 매수 청구권 아래 두 개는 매수 청구권 성질이 똑같으니까 두 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와 비교합니다. 그럼 법적 성질은 비용 상환은 임의 규정이라 배제약정 유효지만 아래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으로서 배제약정은 원칙 무효입니다. 다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비용은 행사할 수 있죠? 아래 매수 청구는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X 외웠거든요. 자, 보건복지부 매시인 기억납니까? 보증금, 권리금. 복은 여러분들 제가 복 드린 겁니다. 치가 여기 나온 지상물 매수 청구. 부도 여기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 매매대금, 명의신탁에서 지상물 매수와 부속물 매수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월세 2달 밀리면 쫓겨나는 채무 불이행한 임차인에서요. 이자가 목적물에 비용 들었다면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용 뭐 외웠잖아요. 자, 상단에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월세 2달 밀린 채무 불이행한 임차인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다음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행사기간은 비용 6개월 정해있는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얘들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4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조건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틀렸죠?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이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아까 그 박스에서 정답이 나왔잖아요.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3번 전차인도 인정돼요. 4번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무효 맞았죠. 아까 박스에 있는 거죠.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특수목적이 아니라 건물에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임대인 승낙 유효하지 않죠. 이건 형성권으로서 임차인 갑이 매수 청구하면 바로 매매 계약이 형성됩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즉 무허가도 철거하면 아깝습니다.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 소유 건물이 임대인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네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인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토지를 임차했죠? 그럼 임차지 을토지에 서 있는 건물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가능할 때 하나여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
4번 아까 박스에 나왔죠. 임대차가 임차인 갑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말 전에 종료되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답이 4번이네요. 아까 그 박스를 꼭 외우세요. 5번 임차인 갑은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되죠.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쪽팔리게 거절당했을 때 그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그럼 1번 부속물이죠.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박스를 꼭 외우세요. 그 박스에서 지금 정답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 박스가 엑기스입니다. 7번 건물 임대인 갑통이 얻어서 임차인의 병과 전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 인도에 있다 옳은 겁니다. 자, 기억 갑과 을이 합의죠.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병은 통이 얻어서 전차권 병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전대차 종료 시 전차인 병은 건물 사용 편의 권리에서 갑동이죠. 임대인 갑동이 얻어 부수간 물건 매수를 갑에게 청구하죠. 그러니까 통일도 갑동입니다.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 병은 건물을 임대인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중간에 을에 대한 건물 명도물을 면하겠죠. 갑에게 갔으니까 을에게 줄 필요 없습니다. 열이을 을의 차임 면책이 이기 차임에게 달하여 그럼 채무 불이행이죠. 의무 위반했죠. 다음 임대인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의무 위반해서 해지했죠. 그럼 통지할 필요 없어요.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8번 갑은 자신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 동의 없이죠. 임대인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하였다. 틀린 겁니다.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죠. 그래도 을과 병 간의 무단 양도는 유효죠. 왜냐하면 갑 동의 없지만 갑에게 안 들키면 됩니다. 그래서 을과 병 간의 무단 양도는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1번 을은 병에게 갑동이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을병은 유효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손들고 있네요. 을병사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무단이더라도 아까 둘이 유효죠. 갑에게 안 들키면 됩니다. 정답은 2번.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죠. 아직 해지 안 했죠? 갑과 을 간에는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이 예외적 판례죠.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때 예외적으로 갑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을과 병이 무단양도였더라도 두 사람의 배우자이고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 배우자 간의 무단양도가 임대인 갑에게 특별한 배신행위가 아닙니다. 이럴 땐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을이 갑동의 얻었네요. 문제는 동의 없이 그랬죠. 여긴 동의 받은 걸로 가정한 겁니다. 갑동의 받아서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 나왔죠. 이건 을이 갑에게 연체했죠. 이것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입니다. 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없는 한 병에게 이전 승계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출문제가 곧 정답입니다.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하셔도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